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엄연한 우리 국토이자 상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확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세에 이르러 과연 독도는 우리 땅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인들의 집요한 식민사관의 잔영이 남아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추더니 급기야는 독도마저 일본 땅이라는 한심한 망발을 널어놓습니다. 이를 두고 비애국적이다 매국적이다 하는 소모적 논쟁에 일단은 접어두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해 보고자 합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힘. 독도는 1904년 러일 전쟁의 첫 희생물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한국 독립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10년 전 사랑으로 지키는 독도를 쓸 때였습니다. 독도의 땅 한 평,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일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독도를 지키겠다고 하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2005년 한국시인협회 시인들이 독도에 갔습니다. 그때 시인 고은은 내 조상의 담낭, 독도, 내 오랜 담즙으로 나는 온갖 파도의 삶을 살았다. 내가 내 자식이 되어 너에게로 돌아온다. 내 자식의 담낭, 독도, 내 이름을 불러 세상 가득히 너의 천년을 전하여 왔다고 신앙송을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은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영구지배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한 시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가 만든 식민사관은 아직까지 남아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의 진실에 대한 왜곡 변조한 독도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독도 사랑 해양 영토 주권에 대한 민족 정신의 회복과 국민의식의 개혁은 독도의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기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도를 지켜온 역사 속의 사람들, 역사적으로 국왕의 명령을 받고 해양 영토 수호에 앞장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로 잘 알려진 신라장군 이사부, 조선 초기 일본 왜구의 침입으로 울릉도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 바다 험난한 물길을 건넜던 김인우, 남회, 조민 등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울릉도 수토 정책을 수행한 장한상, 박석창, 한창국에 이어 구한말, 울릉도의 일인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자 현지 상황을 조사하러 간 우용정, 이규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한 인물 중에 특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17세기 조선 숙종시대 안용복은 민간외교의 선구자이었습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안용복은 마쓰시마도 본래 우리 우산도라고 말하고 일본에 가서 울릉과 우산은 원래 조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웅에 비길만한 사람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독도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 독도의 내력을 바로 알고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은 이 시대의 화급한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 문헌과 한국 땅 독도. 한국인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독도를 발견, 이용하고 치료적으로 통치해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이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관천지에 우산이 독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한국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18세기 고지도인 나카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의 경기도선 외측에 그려져 있고 한 일본 지방관리 사이토 도요노부가 쓴 은주시 청학기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18세기 동국대지도, 아국총도, 해저전도 등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작게 그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693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도토리번에 울릉도와 독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토리번은 후쿠오라에서 독도까지 약 80리,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약 40리, 독도는 일본의 어느 주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일본은 울릉도를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치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이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때 일본은 도토리번, 요나고 주민들이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배령받고 도의 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령이란 영주로부터 영유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봉건 영주 사회제도에서 일반 백성에게 땅을 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막부가 도토리번을 배제하고 요나고 주민들에게 직접 도의 허가를 주고 섬의 소유권을 하사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일본이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조선령인 울릉도와 독도를 불법 도해한 것은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876년 일본이 지적 편찬 사업을 하면서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태정관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한 증거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들어와 온갖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 제9군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는 칙령 41호를 반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독도 수호와 미래인재. 한국 일부에서는 독도가 한국인을 지배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가장 치열한 상징이자 신성한 토템으로 구상하였다. 독도를 응시하면 한국사의 속살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친일파 토착외구와 이념 편향 죽창가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국론은 두 동강이 납니다. 독도에 관한 올바른 성찰을 통해 민족 감정에 치우친 소모적 논쟁은 지양돼야 합니다. 일본이 자국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력 행사를 통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자유를 말살한 행위였습니다. 만해 한용우는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인은 무덤으로 변하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주 역량을 갖춘 민족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세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독도 수호의 깊은 뜻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후연지기를 기르고 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선진화된 민족정신 세우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도사랑 정신을 통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 모든 사람을 교육하여 구제하는 적화군세,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보는 광명이와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들이 각계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정의롭고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올바름을 알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진 깨어있는 우리 민족이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 사람들이 화해와 평화를 통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5대양 6대주의 진정한 선구자가 될 때 독도 운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보물섬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평화로 빛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